이틀 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모 씨가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오늘 아침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기 전에 한 명을, 또 끊고 나서 또 다른 한 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강 씨는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지금부터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인 기자입니다. 이틀 전 전자발찌를 끊은 뒤 도주했던 강모 씨가 살해한 여성의 시신을 싣고 오늘 아침 경찰서로 운전해 들어온 차량입니다. 강 씨는 경찰에 도주 뒤 차량에 싣고 온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 전 집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강 씨의 집을 찾아 또 다른 피해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강 씨와 아는 사이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강 씨는 집에서 살해한 피해자에 대해 성관계를 거부해 죽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씨는 피해자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 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견됐습니다. 강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역 인근에 버린 뒤 도주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으면 자동 추적이 시작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렌터카를 빌려 도주하다 서울역 인근에 차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2005년 20대 여성을 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아 올해 5월 출소했습니다. 2005년엔 20대 여성을 강간해 5년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만 14회에 달합니다. 경찰은 강 씨에게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박태인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경찰은 강 씨가 자수하기 전까지는 범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회는 있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었던 날, 경찰은 강 씨의 집을 2번이나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처벌 전력이 14번이나 되는 강 씨의 집에 경찰은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인기척이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 그 집엔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죠. 오선민 기자입니다.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끄는 시각은 27일 오후 5시 30분쯤입니다. 이 사실은 자동적으로 동부보호관찰소로 알려졌습니다. 관찰소는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은 전자발찌가 끊어지고 30분쯤 뒤 강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집에 없어 발길을 돌렸습니다. 2시간 뒤 경찰은 강 씨의 집을 한 번 더 찾았습니다. 집안에 인기척이 없었고 이웃 세대를 방문해 강 씨를 최근에 본 적이 있는지 물었으나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당시 집엔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찰은 오늘 강 씨가 자백하고 나서야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강 씨 집에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갈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신청했지만 발부가 안 된 시점이라 강 씨의 자택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가 도주한 이후 강 씨와 관련한 112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씨와 알고 지내던 A 목사가 오늘 오전 강 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며 신고한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강 씨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신고를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동부보호관찰소에선 112에 접수된 A 목사의 신고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 사건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은데요. 피의자 강 씨가 조사받고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로 가서 자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아람 기자, 집에 남겨진 피해자를 만약 바로 발견했더라면 2번째 피해자는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데요. 전자발찌가 끊어진 날 관리 책임이 있는 보호관찰소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한 겁니까? 네, 전자발찌가 끊어진 날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서울 동부보호관찰소에서는 강 씨 주거지를 찾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자발찌가 훼손된 순간 소재 불명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거된 전자발찌를 우선 찾고 경찰과 공조 연락을 하면서 집보다는 바깥에서 이동 추적을 한 겁니다. 전자발찌가 끊어진 사실은 경보음을 통해 바로 확인했지만 법무부도 강 씨가 경찰에 자백한 뒤에야 살인 사건이 2건이나 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한 이전 사건의 경우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전자발찌 상태로만 봐서는 범행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수도권 보호관찰소에서는 직원 1명당 17명꼴로 성범죄자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강 씨가 무려 15년형을 받은 적도 있고 또 14번이나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데 신상 공개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강 씨는 이전에 실형을 8번 살았고 강도 강간을 포함해서 성폭력 전과가 2번 있습니다.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지난 5월에 출소했는데 조두순과 같이 1:1 전담 보호를 받지 않았고 신상 공개 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급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 강 씨는 지금 그 송파경찰서에서 아직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 거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피해자들의 부검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JTBC 신아람입니다.